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1강 시간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역시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소송의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의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교재 뒤편에 보면 박스 네모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3번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5가지 사항하고요.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협상의 5법칙입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5+5의 이런 프로세스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기일 연기 신청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랜만에 교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2022 타경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경매 사건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인데요. 이러한 우리가 타공유자하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금 우리 실전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여러 명인데요. 3명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 3명이 바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대금 분할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런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기일 이거 변경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신청 사유가 보시면요, 현재 공유자 간 매수 매도에 관한 협의 사항이 되고 있어서 해당 협의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해서 이 매각기일 연기 신청합니다 하고 지난주에 연기 신청서를 넣은 겁니다.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그리고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이 2개를 갖고 지분경매의 프로세스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현물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금 분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금 분할로 간 상태에서 대금 분할도 되지 않고 또 이 현물 분할도 되지 않는 이런 협상 과정에서 있다가 마지막 이 판사님께서 결정낸 판결이 대금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 처하겠다라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놓고요. 우리 제자인 채권자가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요. 판결 받아서 먼저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바로 채권자가 됩니다. 나머지 타공유자 3명이 이제 채무자가 됐는데요. 여기서 대금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이 채무자의 측에서 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로 배당받아가는 것보다는 이 채권 채무와 관련된 이러한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 조금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또 경매에서의 한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변경 절차, 바로 이 기일 연기 신청이 아니고요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뜨게 되면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요. 이 사건의 매각기일이 지난주에 지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인데요. 마지막 경매를 나가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결국은 경매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부동산을 다 잃고 배당을 받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지막 순간에 채무자가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 공유물 분할 경매를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와 같이 연기를 해준 겁니다. 채권자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반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이 같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같이 우리 제자분들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같은 실전 물건을 갖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도출하는 과정 중에서 기일 연기 신청, 변경 신청이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연기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재 249페이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들이 해결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통 초보자들은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이런 그 해결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와 같이 소송의 이 5가지에 관련된 이 내용을 갖고 바로 진행하면 좋은데, 이 해결 프로세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실전반에 오셔가지고 이거 해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낙찰 받아가지고요, 충분한 이 스터디가 돼 있지 않는 분들은 입찰만 임해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있지 이 해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냥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 보는 독자들 중에, 제 책을 보는 독자들 분 중에 바로 해결 프로세스 잘 보시고요, 다시 검토해서 또 타 공유자들과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분 실전반 공부하기 전에 낙찰받은 물건, 타 학원에서 이런 그 지분 물건에 대해서 공부했다가 더 이상 진전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소송의 어려움을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낙찰로 더 이상 진행 못하다가 해결 프로세스를 이제 다시 공부해가지고요, 현물 분할을 청구 취지로 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전에 이제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접촉을 좀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로부터 그 다음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조정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조정이 없다 그러면 또 무변론 판결 선고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메일이 이렇게 저한테 문의한다고 왔던 메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 소명 관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지혜와 추론 그리고 성실과 신뢰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매로 지분 물건 토지를 낙찰받아 해결 못하다가 교수님의 탁월한 지분경미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행한 현물분할 소송입니다. 소송장 접수 답변서를 받았는데 파일 또는 조정의사가 있다, 전화나 어떤 연락도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는 충남 아산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감정가가 1,500만원, 낙찰가가 930만원입니다.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누가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협상가 3천, 부풀어 말락이 제시하면 될까요? 제가 감정가가 1,500인데 이거를 3천까지 부풀리려면 뭔가 특정한 지역의 시가가 상승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변화가 없는 한 감정가 이상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면 되나요? 그건 답변을 해서요, 기일이 잡히던 조정을 잡히던 좀 보고서 준비서면이 필요하면 내는 거고요. 또 조정이 잡혀가지고 소장하고 답변서 내용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준비서면을 내지 않아도 조정에 임해가지고 구두로 얘기해도 되겠다 그럴 때는 저희는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준비서면을 낼지 답변서에 답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자 중 한 명 금년 3월 가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현물 분할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있는 부분,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요, 내 지분이든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지분에 이런 제한 물건이 올라갔을 때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고급 과정이고 또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 일반 방송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전반에 오시는 겁니다. 이런 내가 산 지분 사기 전에 이미 타공인자 지분에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가압류를 갖다가 올라오지 못하게 다른 이런 제한사항을 못 올라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공유물 처리 방법을 몰라서 지연시키다 보니 타공이자의 보전 처분이 실행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타공이자의 물건에 지분에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이러한 보전 처분을 우리가 미리 타공유자한테 이 지분에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교재 지금 251페이지인데요. 소장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이고요. 원고 피고와 관련해 가지고 청구 취지 보시면요, 별지 목록 기재, 이 토지 중 별지 도면에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가 부분은 원고, 또 이런 여러 부분을 다루 해가지고 이 타공유자의 지분으로 분할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0분의 2에 대해서 공매로 이렇게 사들였고요. 공매 낙찰받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를 위해서 협의할 걸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유분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 취지에 관련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거니까 원고가 청구한 이 청구 취지대로 인용하여서 원고가 이기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청구는 7월 7일 날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받은 이 보정서가 또 밑에 있습니다. 보정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변경하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보정 권고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전 기한까지 또 보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정 기간이 성달일부터 7일 이내인데요. 청구 취지 1항의 현물 분할을 구하고 있는 바, 현물을 구하는 가나 부분에 각 면적을 특정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뭐 별거 아니니까요. 그대로 써서 이런 변경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 부분 제곱미터를 다 써놨죠. 이런 제곱미터 써달라는 거고요. 청구 원인 역시 제곱미터 부분을 써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특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내용증명, 위성사진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원고가 제출한 본사건 현물 분할을 위한 지적도입니다. 지난 부분이 현물 분할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토지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갖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에 수정한 현물 분할에 관련 이 간이도면은요, 이와 같이 면적을 특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항상 도면에서는요, 위쪽이 북쪽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이 사우스, 남쪽이 되고요.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1, 2, 3, 4 꺾였죠. 5, 6, 7 꺾였으면 8, 9 9에서 0으로 가는 이런 1, 2, 3, 4 1로 시작해서 여기 가 부분이면요, 1, 2, 3, 0,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0으로 끝나야 돼요. 또 이 부분이 시작되면요, 0, 3, 4, 5, 6, 7, 8, 9, 0으로 해서
나 부분을 이렇게 특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답하는 피고들의 답변서입니다. 원고가 현물 분할을 청구한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서고요. 결국 조정을 위해 원고 청구의 이의를 제기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주장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변서 내용 중에 원고가 필요에 의해 청구한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송비 분할 비용을 부담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고가 이기면은 피고가 부담하는 거고요. 원고가 지게 되면 이 피고의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거지. 이와 같이 원고가 먼저 청구했다 그래서 네 소송 비용 네가 해라. 네가 다 분할 비용 이런 것들 다 부담해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현물 분할에 있어서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상충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 또 그리고 이 보전과 또 이렇게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도로에 접한 부분을 이렇게 5분의 1 초과해가지고 도로에 접한 부분만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싫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으로 여러 가지 경운기, 트랙터, 경작기들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도로가 되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다시 정리해서 그려줘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원고 피고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현물 분할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법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죠? 초심자가 보통 2억 상당의 가압류가 경쟁 있는데 현물 분할을 할 때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한 것은 큰 실수예요. 이런 경우에 가압류 등기 등 제한사항 등재를 막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타공인자 지분에 올리는 거고요. 이 가처분을 안 한 것 때문에 전사라는 법리를 모르고 현물 분할 신청하는 게 또 두 번째 큰 실수다. 여기서 다음에 법리를 설명하자면요. 공유물 분할 할 경우에 이러한 가압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전사돼서 들어온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사와 관련돼서는요. 다음 주에 260페이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할 건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미국에서 이 공부를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요. 또 다음 주 주말에는 미국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 4월에도 이제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움직입니다. 같이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요.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해 나갈 거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입니다.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우리 또 6개월 실전반에 관련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지분경매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수시로 등록이 가능한 이 실전반 6개월 과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기 때문에 3주간 휴강이고요. 11월 23일 수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여기 등록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하신 분요. 11월 23일부터 오셔서 강의 등록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공부를 또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기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5년치 여지까지 공부했던 실전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 강력하고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 6개월 과정은요. 이렇게 400만 원인데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시고요. 우리 교대요 13번 출구 근처에 이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이 내용들 굉장히 알차고 좋은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사와 관련된 부분 아주 특이하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지분 경매 바로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